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외놈들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와요. 전선 700척, 군인 수송선 2,000척. 이때 우리나라 정규군은 몇 명이었느냐면 8천 명이었어요.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 정규군이 8천 명이었어. 8천 명. 많은 사람들은 일본 애들을 쪽발이 그러는데 나는 거기에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일본 애들은 절대 쪽발이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일본은 3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4배 큰 나라예요.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인데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이에요. 1억이 넘으면 대국이에요. 대국.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1조 달러인데 일본 애들은 경제규모가 7조 달러예요. 우리나라보다 7배 규모가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1년에 책을 1조 원어치 사서 보는데 일본 애들은 1년에 책을 10조 원을 사서 보는 거예요. 중국은 경제규모가 14조 달러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일본 놈 쪽발이 중국 놈 떼놈 하면서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는 한 우린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해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일본이 중국을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그런 나라를, 쪽발의 나라는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다 덮어 씌울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8,000명은,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이었는데 8,000명은 왕을 위한 군인일까요? 백성을 위한 군인일까요? 왕을 위한 군인이에요. 부산진이 단 3시간만, 최전선인 부산진이 단 3시간 만에 무너져요. 그 다음날 동래성이 오후에 무너져요. 그리고 4월 13일 날 상륙해서 한양에 도착한 게 4월 30일 날 한양에 도착을 해요. 권인시 육기나가 주력부대 18,000명이 밀고 올라가는데 그 1,500인가 400년 전에 밀고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방어책이 없었던 거예요. 방어가 전쟁이 있긴 있었죠. 상주와 충주 두 군데에서. 상주 전투.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방어 전략이 뭐였느냐면은 제승방약이에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쉽게 풀어질게. 니네 동네는 니네가 지켜라. 그게 제승방약이에요. 그래갖고 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장군을 하나 내보내요. 내려보내면은 그 장군이 그 동네 사람들을 지휘를 하는 체계예요. 그래서 이일이라는 젊은 장수가 조종해서 뭐라고? 외놈들이 쳐들어왔다고? 그 쓸개 같은 놈들 지도를, 여러분들 그 너무 말이, 근데 지도를 보면요 조선이 이만하고 일본 애들은 요만해요. 그게 1400년도에 그린 지도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일이라는 장수가 18,000명이 밀고 올라오는데 조정해서 몇 명을 데리고 내려가느냐면 60명을 데리고 내려가요. 60명을 데리고 내려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막 뭐를 준비를 내고 있었어. 난리가 났대. 뭐? 난리가 났어? 또 외놈들이 쳐들어왔대? 그래. 어디로 모이래? 상주로 모이래. 낯들고 무명옷 입고 상주로 모이는 거예요. 갑옷이 어디 있어요? 훈련을 언제 해봐요? 그러니까 상주 천변에 일이 딱 800명이 모여요. 자, 훈련하자. 훈련을 하는 중에 상주성을 이미 함락이 돼요. 18,000명이 밀고도 싸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 이 일도 도망가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또 거기서 안 되면 다음 목적지가 다 정해져 있어. 다음은 대구야. 난리가 났대. 이번에 어디로 모이래? 대구래. 대구로 다 모였어. 2만 명이 모였어. 이번에 엄청나게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장군이 6일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리가 아닌가 봐. 다 흩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충주까지 그냥 밀고 올라와요. 이때 신립이라는 장군을 내려보냅니다. 신립이라는 장군을 내려보내는데 신립은 진짜 해볼 만한 기병대 8,000명을 끌고 내려와요. 조선 마지막 병사야, 이게. 마지막 병사. 근데 신립이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다 도망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탄금대라는 뒤를 한강을 놓고 8,000명이 배수진을 쳐요. 근데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져요. 그래서 말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외놈들이 세 줄로 딱 써서 조총, 새도 쏴 죽인다는 총, 새 조자를 써서 조총이에요. 그걸로 3절로 서서 타켓이 딱 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8,000명이 전몰해요. 그리고 신립은 강 속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죠. 그 상황을 듣고 선조는 4월 30일 날 도망을 가요. 아버지가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자식들 놔두고 도망가는 꼴이죠. 100명을 데리고 도망을 나가요. 100명을. 선조가 백성들이 임금님 가지 말아라 해도 난 가야 된다. 그리고 도망을 가갖고 무학재 언덕, 청와대 뒤쪽에 무학재 언덕에 올라서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을 보니까 5월 2일 날 외놈들이 도망을 하는데 4월 30일 날 다 불타버려요. 백성들이 불태운 거죠. 저게 무슨 아버지냐. 근데 제일 먼저 불탄 게 뭐냐면은 장예원이, 형조의 장예원이 제일 먼저 불타요. 장예원은 뭐냐면 노비 문서 보관함이야. 노비들이 한이 됐던 거죠.
내가 저기 왕이라는 게, 어버이라는 게 우리 버리고 도망갔다고. 저거 노비 문서만 없애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라고. 그리고 그 금고 다 털어가요. 우리 노비들이 다 털어가요. 왕에 있던 좋은 건 이미 벌써 다 쓸고 갔어. 그 선조가 왕궁이 불타는 걸 보고 쓸쓸하게 100명을 데리고 도망가요. 개성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백성, 북쪽 사람들이 호전적이잖아요. 임금님, 우리는 앞으로 강했고 평양성 튼튼합니다. 일당천입니다. 우리가 외놈들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랑 싸웁시다. 근데 개성에서 2만 명이 전몰을 해버려. 그걸 듣고 선조는 또 도망을 가요. 선조는 끊임없이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내부한다고. 내부라는 게 뭐냐면 귀화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명나라로. 왕이 귀화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양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왕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고니시 육군 주력부대 지나가는 관청 담벼락에다가 선조 도망간데 의주 쪽으로 화살표를 해줘요.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냥 빨리 가서 잡으라고. 선조는 의주에 가갖고 편지를 합니다. 명나라에. 나는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이제 어버이의 나라에 가서 죽겠으니 나를 받아달라고. 이게 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선조를 막아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성룡이 막아 나섭니다. 임금님, 건너가면 이씨 왕조는 끝나는 겁니다. 선조가 이렇게 얘기해. 이놈아,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유성룡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지금 노비가 7할이 있습니다. 이 노비들한테 선포하십시오. 외놈 목 하나 잘라오면은 상을 주고, 2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해주고, 3개를 잘라오면 벼슬을 준다고. 선조가 미루다 어쩔 수 없어 선포를 해. 이때 난리가 나요. 백정들, 갑바치들 전부 뭐라고? 외놈 목을 2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해준다고? 다 누구 밑으로 들어가? 이순신 밑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순신 밑에 몇 명이 뭐냐면 3만 명이 뭐예요?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3전 23승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백정들이 외놈만 보면 목을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놈 목 자르기 운동이야. 전쟁도 아니고. 그래갖고 잘라갖고 집집마다 소금 2개, 목 2개씩 절여놨어요. 2개. 3개 하나 주고 너 가져라. 너 가져라. 그래갖고 2개씩 전부 다 이거 면천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 실질적으로 들고 와서 면천시켜달라고 그래요. 이때 우리 조선시대 수령 관직이 500명인데 그때 도망간 사람이 394명이에요. 도망갔던 놈들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들고 일어나요. 쥐꼬리만한 공로로 이 노비들한테 면천을 해주면 나라 꼴이 뭐가 되느냐고. 이때 선조는 없었던 일로 해요. 그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해요. 제가 조선 최악의 선택이 바로 이거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최악의 선택을 해요. 그 다음 병자호란, 동학, 청일전쟁, 러일전쟁까지 이 영향이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의병이라는 게 일어나질 않았어요. 후보는 병자호란 해도 의병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동학혁명, 이거는 의병이 아니에요. 이 왕을 죽이려고 그러는 혁명이죠. 이때 선조는 의병들을 다 잡아 죽여요. 다 잡아주고 심지어 이순신까지도 7천량 전투라는 곳에 배가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떠나는 놈들 다 잡아 죽여라. 이순신은 겨울에는 안 됩니다. 이순신은 안 나갔어요. 원균이 나가고 300척 중에 12척만 남기고 다 배가 다 파손됐잖아요. 그래갖고 잡아갖고 서울에서 이순신 죽기 일고 직전까지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때 막아 나선 사람이 유성룡이에요. 죽이면 안 된다고 저 사람. 그래서 그때 백의 종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척을 가지고 이제 700척이 밀고 올라올 때 저 선조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편지를 이순신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라 그래요? 신에게는 12척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막아낸 게 여러분들 잘 아는 명랑해전이에요. 왕다운 왕이 없었던 거죠. 조선시대에. 왕다운 왕이. 끝까지 누가 잘했다고 그래? 자기가 명나라를 끌어들여갖고 외놈들을 해치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서 지금도 똑같이 반복돼요. 여러분들 항상 나라를 건진 건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IMF 때 우리나라를 건진 건 누구예요? 대기업 하는 사람들이 건졌나요? 백성들이 뭐 모아서 건졌죠? 금 모았어요. 그때 여러분들 모아진 금이 얼마였느냐면 22억 달러였어요. 22억 달러. 달러는 하나도 없었고 원자재는 사갖고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국민들이 금을 모아갖고 원자재 사는 나라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린 달러는 없으니 금은 어떻겠느냐? 그때 금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금 좋아. 그 금 받고 원자재 들여와서 싼 가격에 수출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대기업들이 우리 모든 피로 지금 은행이고 기업이고 다 살려준 건데 515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도 이걸 싸놓고 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